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동생의 뜨개 옷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 주셔서 다음 콘텐츠를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동생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부산에 내려왔는데 동생이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떠뒀던 여름 뜨개 옷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다음 예정이 가디건이었는데 그거는 겨울로 조금 미뤄두고 그 전에 이제 여름이 왔으니까 여름 뜨개 옷을 소개해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옷은 코넬리아 스웨터입니다. 삼네스 간의 도안이고요. 2404-09번 도안이라고 하는데요. 삼네스 간의 리네로 뜬 옷이죠? 네, 요거는 바늘은 3.0을 메인으로 했고요. 고무단은 2.75와 2.5mm를 사용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CD 슬리브 도안입니다. 이렇게 뒷판을 뜨고 앞판을 뜨고 연결을 해서 바디를 뜨고 코를 주워서 팔을 뜨는 도안인데 저는 코코니츠로 변형을 해서 떴습니다. CD 슬리브에서 코를 주는 부분이 여기 티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름실이라서 코가 정리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코니츠로 뜨는 게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코코니츠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니 스커트인데 제가 미니 스커트는 잘 입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롱 스커트로 변형을 했습니다. 대신 롱 스커트는 좀 트임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뒤에 트임을 고무단으로 줬는데 좀 사실 리네가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면 처지겠지 하고 떴는데 처짐이 없어서 이걸 조금 더 고무단을 길게 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트임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있는 덕분에 굉장히 잘 입고 있고 길이가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길게 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입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허리에 고무줄을 넣을 때 허리가 만약에 60cm라면 한 2cm 정도 짧게 58cm 정도 고무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정말 정직하게 허리 둘레에 맞게 이렇게 잘라서 넣었다가 너무 이렇게 좀 크고 허벌허벌해서 자르고 다시 넣는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고무를 넣을 예정에 있는 분은 그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고무를 넣을 당시에 보그 때문에 공방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싼 고무줄을 넣으면 이게 접히기도 잘 접히고 좀 이렇게 왜 싼 고무줄 있는 바지를 입으면서 이게 막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에서. 그런데 어떤 특정 회사에 요 고무단을 넣으면 좋다. 그거 알려주셔서 그 고무줄을 넣었고 굉장히 만족하며 입었습니다. 유자와야. 네, 맞습니다. 유자와야 거였고요. 정말 만족하는 고무줄입니다. 네, 두 번째 여름 뜨개 옷은 레이시 루프 티인데요. 이건 원래 티만 있는 도안인데 스커트까지 같이 세트로 또 떴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바늘은 동일하게 3.0, 2.5mm로 떴고요. 사실 게이지가 맞지 않았어요. 제가 게이지가 맞지 않은 옷을 좀 많이 뜨는 편이기는 한데 이건 특히 단 게이지가 맞지 않아서 여기 목에서 내려올 때 좀 단을 많이 줘서 원래는 가터 부분에서 합쳐지는데 저는 가터를 지나서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 들어가고 좋고요. 그리고 제가 도안을 볼 때부터 이건 좀 의문이었던 건데 여기 마감이 립 그리고 바늘 비우기 가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바늘 사이즈로 떴을 때 립은 좀 모아지고 가터는 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게 작가님처럼 이게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게 정말 나팔바지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저는 가터 부분을 다시 풀고 다 이렇게 코스를 줄여가면서 한 2번 정도 해서 이렇게 요 라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민하신 분이거나 손땀이 저와 같이 립과 가터의 차이가 큰 분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거나 손땀에서 게이지 차이가 크게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출산 직전에 이제 유도를 하러 갈 때 이걸 들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고 그때 이 치마를 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출산을 한 후에 살을 뺄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20kg가 쪘었는데, 그래서 치마를 굉장히 크게 뜨자 해서 정말 넉넉하게 떴는데, 이게 제가 의도도 하지 않았지만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살짝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넉넉해도 이상한 옷은 아니니까 입을만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번에 떴던 코르넬리아는 코르넬리아보다 여기 한 볼 더 들었는데 길이는 조금 더 짧습니다. 아마도 여기 가터 무늬가 들어가서 이 안뜨기 무늬, 이런 무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사실 이전에 떴던 거랑 다른 걸 골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컬러를 골랐는데, 좀 튀는 컬러이다 보니까 이전 코르넬리아보다는 잘 입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컬러 선택도 중요하다. 네, 세 번째 뜨개 옷은 동생이 패턴을 자작으로 만들어서 뜬 옷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저 레이시 루프티가 나오기 전 해에 제가 그냥 마음대로 찍어서 떴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팅 포 올리브 퓨어 실크로 떴고요. 바늘은 3.0mm 그리고 고무단은 2.5mm로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떠보니까 이게 뜨는 맛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실을 잡고 뜨는 게 저는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 장점으로는 굉장히 잘 마릅니다. 이렇게 잘 마르는 여름실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말라요.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싶고요. 무늬는 무매 9단, 가터 3단, 그리고 이렇게 바늘 비우기 무늬 7단, 가터 3단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떴습니다. 전혀 어려운 무늬가 아니고요. 이것도 코코니츠 형식으로 떴습니다. 제가 이런 식의 어깨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떴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잘 입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너가 필수인 게, 이게 진짜 바늘 비우기가 많다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불면 배가 시려서 이거는 이너가 필수입니다. 네 번째 여름 뜨개 옷은 뜨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벌쯤 갖고 있다는 라나운큘러스입니다. 네, 요거는 니픽스 볼리에르라고 있나요? 볼리에르 트리오 2 요거를 합쳐서 5.0mm 메인으로 떴고, 공단은 4.5mm, 4.2mm를 섞어서 떴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라나운큘러스를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도전할 생각이 딱히 없었는데, 이 볼리에르 실이 니픽스 실인데 울, 알파카, 린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절기가 아니면 입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좀 다른 실이랑 섞어서 이렇게 좀 성글게 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딱 맞는 게 라나운큘러스여서 다시 도전해보게 됐고요. 게이지가 안 맞아서 좀 큰 사이즈를 썼어요. 근데 제가 좀 몸에 비해서 팔이 있는 편이어서 팔로 몇 코를 더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팔이 살짝 타이트해서 이번 봄에 제가 소매 분리까지 풀고 다시 소매로 4코 정도였나 더 보내준 다음에 다시 바디와 팔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잘 입어져서 좋습니다. 제가 란원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거를 뜨고 나서 란원도 입을만한 옷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서 간절기에 너무 잘 입고 다녀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바늘이 크니까 확실히 구멍이 너무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굵은 바늘로 숭덩숭덩 란원을, 뭐 이미 뜬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뜰 계획이 있는 분은 그렇게 굵은 바늘로 숭덩숭덩 뜨면 구멍도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걸 감안을 하고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름 뜨개 옷은 동생이 이번에도 자작으로 뜬 건데요. 코튼 슬리브 자작 카디건입니다. 이거는 실이 코튼 슬라브 버터 컬러고요. 바늘은 4.5mm, 고무단은 3.5mm를 썼습니다. 요거는 이게 출산 전에 마지막 FO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산하고 나서 여름에 입을 만한 옷을 뜨자 했는데, 그래서 떠보니까 4.5mm 정도 했을 때 18코였나? 그래서 4.5mm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더 성그러지면 이너를 입어야 하니까 여름에 이렇게 이너를 입고 이거를 입으면 좀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이너를 입지 않을 정도는 제 손땀에는 4.5mm 정도였고요. 네, 이게 18코가 나오다 보니까 매기 가디건을 뜨고 싶었는데 매기 가디건과는 게이지가 맞지 않아서 그냥 또 제 마음대로 자작으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걸 뜰 때 임신을 해서 착색도 몸에 많이 돼 있는 상태였고 20kg가 쪄서 되게 살이 많이 찐 상태였는데 그때 코튼 슬랍으로 고무단을 뜨니까 옷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단은 집에 있던 비슷한 컬러의 면사로 뜨게 됐는데 이렇게 뜨니까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6번째 뜨개 옷은 르마레 스웨터인데요. 수민님 도안이죠. 이거는 긴팔로 떴네요. 네. 요거는 게파드 베이비 코튼 실로 떴고요. 바늘은 메인이 3.75, 고무단은 3.0으로 떴습니다. 요거를 뜰 때 마침 제가 게파드에서 요 실을 샀었어서 뜨면 좋겠다 해서 떴고요. 지금 제가 스팀을 넣지 않았는데 이걸 얼마 전에 풀고 바디를 몇 단 늘려주고 여기 소매를 좀 늘려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뜰 때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푼 다음에 스팀을 주지 않고 떴더니 다시 세탁을 해도 코가 정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풀고 스팀을 준 다음에 다시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직 세탁이나 스팀을 주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뜰 때 제가 게이지가 맞지 않아서 1사이즈와 2사이즈 사이를 뜨고 싶다 해서 1사이즈를 뜨면서 여기 가마코를 패턴에 맞게 좀 추가해서 뜨게 되었습니다. 수민님께서 이게 비치지 않는 그 패턴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비침이 없어서 그냥 단독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저는 긴팔로 떠서 여름에는 무리고요. 간절기에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이게 만져봤을 때도 코튼 실도 약간 차가운 실이 있고 따뜻한 실이 있잖아요. 얘는 약간 따뜻한 코튼 실이어서 반팔로 떴어도 여름에 입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7번째는 또 르마레인데요. 동생이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요거는 카마로즈 오가닉 피마 코튼으로 떴고요. 요것도 메인은 3.75 그리고 고무단은 2.4mm로 떴습니다. 이거는 르마레를 작년에 뜨면서 이것도 코코니츠 버전으로 뜨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엑셀로 찍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떴고요. 그런데 이거는 패턴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올 때도 여기 패턴을 유지하고 여기 코를 줄 때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저는 만약에 19코를 줍고 싶었다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22코를 만들어야 돼서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게 됐습니다. 요게 살짝 좀 마음에 걸리지만 요거 말고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잘 입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떴던 르마레 바디 고무단이 좀 살짝 허벌거리는 편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2.4mm로 내렸더니 그냥 여기 허리를 잘 잡아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떴던 긴팔도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나 비치지 않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너 없이 잘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떴던 베이비 코튼 긴팔 르마레를 만져봤을 때보다 확실히 카마로즈 반팔 르마레를 만져봤을 때 훨씬 여름에 입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여름뜨기 옷은 구멍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데, 근데 또 구멍이 크니까 뭐 안에 갇혀 입어야 될 것도 많고 또 그게 불편해서 문제인데, 르마레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크지 않아서 적당히 바람이 통하고 이너를 꼭 갇혀 입지 않아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합쳐진 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8번째 스웨터는 산네스간의 마테아 스웨터입니다. 이거는 2404-01번 도안인데요. 이것도 게파드 베이비 코튼으로 떴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베이비 코튼이 마음에 들어서 더 샀던 것 같고요. 요거를 뜰 때 이건 정말 눈물의 도안인데요. 처음에는 코바늘 도안인 줄 알고 안 샀다가 대바늘인 줄 알고 뒤늦게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이 미친 바늘 비우기의 연속으로 제가 바늘 비우기를 하게 되게 됐어요. 제가 뭐 육아를 하면서도 뭐 치마를 길게 뜬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길게 뜬 적이 없는데 이걸 3달을 넘게 떴던 것 같아요. 진짜 꼬박 3달을 넘게 뜨면서 물론 그때 이제 뭐 육아도 했고 이사도 했고 바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바늘 비우기가 손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눈도 너무 아프고 이게 정말 끝이 나기는 하는 걸까? 또 이게 고무단이 없어요. 그래서 바늘 비우기를 계속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바늘 비우기 도안을 뜨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게 되게 됐는데요. 일단 뜨고 나니까 이게 밑단이 너무 좀 널널한 편이에요. 이렇게 고무단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바지보다는 원피스나 치마와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밑단이 널널해서 또 바늘 비우기가 많아서 이게 실은 좀 더운 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잘 통해서 요거는 좀 조금 더 더울 때까지도 잘 입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져요. 옷이 이렇게 바늘 비우기도 많고 간절기에 입으려고 떴다기에는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니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엠벤체 작가님의 신라선이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웨터입니다. 요거는 트리오 2로 떴고요. 바늘은 메인이 3.0, 그다음에 요 고무단은 2.4mm로 떴습니다. 이게 바늘 비우기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그 악몽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스워치를 떠보니까 뭐 바늘 비우기가 한 단 연속으로 있으면 힘든데 이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뜰만해서 도전하게 됐고요. 사실 엠벤체 작가님 다른 도안 중에 이 비슷한 무늬가 있는 스웨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렇게 보트넥이어서 저는 보트넥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넥파임이 있는 걸 뜨고 싶어서 이게 민소매 도안인데 굳이 민소매 도안에 제가 팔을 달아서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게이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내 코를 잡을 때부터 이렇게 코를 좀 추가해서 뜨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소매 도안이다 보니까 여기 끝부분에 원래 좀 이렇게 말리지 않게 어떤 처리를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 메리아스로 떠주고 팔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실과 도안이 정말 찰떡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유교걸이라면 이너가 좀 필요한 옷이긴 한데 정말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고 트리오2라는 실 자체가 굉장히 좀 청량감이 있는 시원한 실이어서 지금까지 지금 6월인데도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확실히 앞에 베이비 코튼으로 떴던 옷들보다는 간절기나 여름에 훨씬 입을 만한 옷이다라는 게 촉감으로도 느껴지고 무게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 색감은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왜냐면 트리오 시리즈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살짝의 광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1은 워낙 얇다 보니까 합사를 해서 보통 쓰시다 보니까 크게 못 느낄 수 있는데 트리오 2는 이제 3mm 정도를 메인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굵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썼을 때 그 광택감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 그걸 누군가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트리오의 광택감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늘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막상 입어보니까 이 실의 느낌이 여름에 입기에 되게 괜찮아서 좀 불호에서 호로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네, 동생이 지난번에 여름 스웨터 소개할 때 코넬리아를 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그 코넬리아가 완성된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여름 스웨터 뜨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뜨고 있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일본 작가님이 내신 도안이고요. 요거는 한국어 도안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랑하는 틴리네가 원작인데 틴리네로 뜨면 여름에 입기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트리오 2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뒤에 4개 트임이 있습니다. 여기 단추를 달아주게 되는 도안이고요. 그리고 요 스웨터만의 무늬가 있는데 요크 늘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소매 분리가 코앞이라서 제가 이렇게
줄을 연장해서 한번 입어본다고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소매를 분리해서 떠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트리오2 자체가 여름에 입기 좋아서 아마도 되게 잘 입어질 것 같고, 이걸 반팔로 뜰지 긴팔로 뜰지 고민인데 아마도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반팔로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팔로 뜨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네, 제가 동생 블로그 주소를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나중에 보는 분들께서는 그 블로그로 들어가 보면 이게 완성된 것도 구경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럼 동생의 여름 뜨개 옷 2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